업무상 과실치상 피해를 주었다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위기에 놓이고는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도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당황스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무척 잘못된 것이고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일이라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업무상과 실체상의 문제라면 더더욱 어렵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개인적인 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닌 업무 도중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하기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 도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형법 위반의 사유에 속하고 업무상과 실치상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하여금 불거진 문제이기에 사전 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려운 이유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임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문제가 커졌다고 판단된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해당 사안은 생각보다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에 따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인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이를 놓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 죄가 적용되게 되고 5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류 또는 과료형만 처해지기에 생각보다 높은 형량임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더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해줄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료사고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에 속하기에 더욱더 많은 과정을 따져야 합니다. 지난 2019년 간호조무사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생아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A씨는 단순히 아이를 떨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아기의 다리 한쪽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침대 바닥으로 던지는 등의 잔혹행위가 병원 CCTV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의 상해는 제왕절개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자신이 담당한 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그의 행위는 반인륜적, 반지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참담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연루된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기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의 관계에서 불거진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도로 위의 변수를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만 빠르게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이 생업인데 사고 발생 이후 도주를 하였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면 업무상 과실치상도 적용이 되고 합의 처리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해자일 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 처했을 때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내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전 배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이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워낙 까다롭게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진행하다가 지치기도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다면 사전 대비를 잘 해두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알아보는 과정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R은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을 통하여 진술과 입증 자료까지 꼼꼼하게 따져 정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마무리가 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